지원 동기. 솔직히 취업해서 돈 벌려고 지원했지 내가 이 회사에 무슨 원대한 비전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기소개서를 쓸 때 여러분이 가장 오랜 시간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멈춰 있는 문항, 바로 1번 우리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일 겁니다. 사실은 내 스펙에 여기가 연봉이 제일 세서 제일 높아서 그런 건데 하면서도 어떻게든 타겟 기업의 홈페이지 인재상을 뒤지고 최근 대표이사의 신년사를 복붙해가며 회사에 대한 짝사랑을 억지로 꾸며내려다 보니 자괴감마저 드실 겁니다. 여러분, 지원 동기가 유독 안 써지고 막막한 것은 여러분의 글솜씨가 부족하거나 애사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지도 않은 감정을 쥐어 짜내서 억지로 팬레터를 쓰려고 하니 당연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물론 대형 취업학원이나 유명 취업 유튜버분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왜 이 산업에 와야 되나, 왜 이 회사인가, 왜 이 직무인가 를 논리적으로 쪼개고 최근 뉴스 기사를 스크랩해서 내 경험과 연결하려는 노력. 네, 아주 훌륭하고 당연히 필요한 작업입니다. 수백 수천 장의 자소서를 짧은 시간 안에 걸러내야 하는 인사팀의 입장에서는 가독성도 좋고 여기저기 찔러보는 사실상 머릿수에 불과한 묻지마 지원자를 걸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서류 통과용 기본기입니다. 그건 서류를 뚫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완벽한 3단 구조로 열심히 밤새워 회사 칭찬을 적어서 서류를 통과했는데 왜 최종 임원 면접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왜 광탈을 하게 되는 그런 쓴맛을 보게 되는 걸까요? 그 완벽해 보이던 지원 동기가 수백억을 굴리는 현업 임원들 앞에서는 아무런 정보도 감동도 없는 무의미한 텍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뻔한 칭찬 일색의 짝사랑 팬레터를 현업 임원들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B2 세일즈 제안서로 완벽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원 동기 잘 쓰는 법이 아닙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시작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대부분의 취준생이 쓰는 뻔한 지원 동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뉴스 기사 몇 줄을 바탕으로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귀사는 최근 혁신적인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출시해서 업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훌륭한 1등 기업의 비전을 동참해서 선배님들께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듣기엔 어떤가요? 감동이 있나요? 아니, 최소한 질문을 던지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자, 냉정하게 팩트 폭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저 그런 회사에 대한 애정만을 보이는 내용에는 면접관은 어떠한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인터넷 뉴스에서도 다 떠들고 있는 회사 칭찬만 있는 그런 내용에는 매일 그 회사에서 피 터지게 구르고 있는 팀장, 임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자극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매일같이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 고민거리가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내 진짜 고민거리, 내가 매일 생각하는 고민거리를, 즉 페인포인트를 이야기를 꺼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여러분도 최대 관심사가 나왔을 때 눈이 단짝이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듯이 면접관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매일 고민하는 회사의 진짜 페인포인트가 지원자의 입에서 나왔을 때 그때 눈을 반짝이며 더욱 적극적으로 꼬리 질문을 던지고 그 지원자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썸네일에서 말했던 이건 바로 페인포인트입니다. 우리 회사의 페인포인트를 알고 있는가? 그 페인포인트를 같이 풀어낼 경험과 논리가 있는가? 회사의 진짜 아픈 곳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원자의 지원 동기는 단순히 평가받는 지원자를 넘어서 내 고민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느껴지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당연히 면접관들은 여러분께 기대하는 게 그 거창한 고민에 대한 완벽한 정답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설령 여러분이 제시한 솔루션 내용이 신입의 한계 때문에 틀릴지라도,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겠죠. 틀릴지라도 뻔한 칭찬만 늘어놓다가 어떠한 작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냥 침묵한 채로 끝나는 지원자와 회사의 아픈 곳을 찔러서 면접관의 눈빛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토론을 벌인 지원자, 둘 중 누가 더 합격에 가까울지는 당연히 말하지 않아도 적극적인 질문 사례를 받은 지원자입니다. 여러분이 면접관과의 이 압도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질문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상대의 관심사, 페인포인트를 건드리는 팩트가 필요합니다. 면접관의 고개를 들게 만들고 티키타카를 이끌어내는 지원 동기를 쓰려면 홍보성 기사가 아니라 진짜로 회사의 아픈 손가락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짜 페인포인트는 단순히 챗GPT를 돌리거나 뉴스 검색창을 두드린다고 해서 절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홍보기사 몇 줄로는 양산형 팬레터의 늪을 평생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현실적이고 임원들의 질문을 유도하는 차별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CI 스케일을 올려야 됩니다. 현업의 임원들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회사의 성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성과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인 주가, 주식의 가격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주가에 대한 방향과 의견을 내는 모건스턴이나 골드만삭스나 HSBC 같은 그런 글로벌 투자은행 회사들은 그 회사의 내외부 이슈들에 대해 끊임없이 인터뷰하고 리서치하고 레포트를 발행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레포트의 핵심을 찌를 수 있다면 다른 지원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점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타겟 기업의 전제 공시, 다트 나오는 내용들과 컨퍼런스 콜, 그리고 심층적인 글로벌 산업 분석 자료를 집요하게 뒤져보고 그 데이터가 나오게 된 거시적인 배경까지 파고들어 공부를 해야지만 비로소 면접장에서 아, 내가 이 회사에 대해 진짜로 좀 알고 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냉혹한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타겟 기업의 경쟁사 대비 점유율, 하락 방어 전략, 수익성 악화 리스크 같은 치명적인 팩트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면접용 원페이지 브리핑으로 재구성해서 여러분의 자소서 첫 줄에 꽂아 넣는 순간 임원의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면접용 원페이지 브리핑입니다. 그리고 이 브리핑은 길 필요가 없습니다. 딱 3줄이면 충분합니다. 리스크 1줄, 지금 회사가 아픈 지점이 뭔가, 근거 데이터 1줄, 왜 그게 리스크인지 숫자로, 팩트로, 내가 가져갈 방향 1줄, 내 경험은 뭐가 있는데 이걸 이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3줄이 지원 동기 첫 문장에 들어가는 순간 면접관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뭐고 넌 뭘 할 건데? 이렇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말로 하면 공허하죠. 브리핑 3줄을 첫 문장에 박았을 때 문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 뻔한 칭찬 지원이 어떻게 압도적인 세일스 피칭으로 바뀌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B2B 기업의 사업개발 직무에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귀사는 최근 혁신적인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IT 동아리에서 기획기장을 맡아 소통 능력을 길렀습니다. 이 역량으로 귀사의 훌륭한 선배님들께 실무를 빠르게 배우며 1등 기업의 비전을 함께 완성하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읽기 편하죠? 근데 면접관이 할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끝나게 되죠. 반면 최근 산업 리서치와 귀사의 실적 발표 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귀사의 클라우드 사업 부문은 압도적인 기술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쟁사들의 저가 공세로 인해 B2B 영업이익률 하락이라는 뼈아픈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과거 스타트업 인턴 시절 이탈률이 높은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맞춤형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월 이탈 건수를 유의미하게 낮추어 매출을 방어해낸 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의 이 이탈 방어 경험을 귀사의 B2B 영업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신규 고객의 이탈을 막는 방어벽을 세우겠습니다. 리스크 1줄 나왔죠? 클라우드 부문은 경쟁사의 저가 공세로 수익성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거, 팩트, 실적 발표 지표에서 이익률과 단가 방어가 약해진 수치가 보입니다. 방향 1줄. 저는 과거 인턴 때 고객 이탈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탈을 낮춘 경험이 있고 그 방식으로 파이프라인 방어를 설계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사를 칭찬하고 배움을 구걸하던 아마추어에서 회사의 치명적인 페인포인트를 정확하게 찌르고 자신이 가진 과거의 경험을 투자하겠다고 당당하게 거래를 제안하는 파트너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 문장을 들은 임원은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스타트업에서 이탈률을 전후 비교로 얼마나 어떻게 낮췄나요? 우리 회사 상황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면접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완전히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분석들은 결국 단 하나의 본질로 귀결됩니다. 바로 진정성입니다. 회사에 대한 진정성에는 관심이 없다면 이런 치명적인 페인포인트를 찾아낼 수도 해결책을 제안할 수도 없습니다. 면접은 단순히 스펙 좋은 기계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1, 2년 일 배우고 철새처럼 떠날 사람이 아니라 회사의 위기를 내 위기처럼 생각하고 오래도록 돌파구를 함께 찾을 사람을 뽑는 자리입니다. 임원들의 그 니즈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것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말로만 입사해서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건 가짜 진정성이죠. 남들이 네이버 홍보기사를 복붙하며 편하게 자소서를 쓸 때 여러분이 거대 자본의 레포트와 전자공시를 집요하게 뒤져가며 회사의 아픈 곳을 며칠 밤낮으로 고민하는 그 지독한 과정, 그 행동 자체가 임원들이 가장 감동하는 진짜 진정성입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진짜 진정성을 증명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저장해둔 뻔한 지원 동기, 질문이 안 나오는 의미 없는 회사 칭찬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세요. 아, 다 알겠는데 하루하루가 급한 취준생 입장에서는 흩어져 있는 방대한 산업 데이터나 공시 자료를 언제 다 찾고 배경까지 공부해서 면접장으로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시간도 없고 현업에 인사이트가 없다면 이러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진짜 페인 포인트를 골라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제가 글로벌 IB 공개 레포트와 데이터, 공식, 공개 리서치 요약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바로 말로 꺼낼 수 있도록 번역한 면접용 원페이지 브리핑 템플릿을 공유하는 커리어 전략실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원문 자료를 배포하는 건 아니고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든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더 이상 홍보팀이 쓴 네이버 뉴스를 읽고 앵무새처럼 칭찬하는 행동은 당장 멈추세요. 비즈니스 시야를 장착하고 합격 확률을 끌어올리는 산업 데이터를 무기로 얻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입장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채용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가장 완벽하게 다룰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AI 산업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고 싶은 분들은 해당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AI 시대에 메모리가 중요해진 이유에 대한 영상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1분 자기소개와 꼬리 질문 방어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독 잊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방 안에서 뵙겠습니다. 커리어 전략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